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활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 원리로 이제 69페이지죠. 69페이지인데 여기는 필수 예제 하나하나가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하나씩 이렇게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수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산.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복잡한 또는 큰 숫자를 주고 그 숫자를 계산해보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인수분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1008에 세제곱에 빼기 8. 그 다음 1008에 곱하기 1010에 플러스 4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 1008 보이죠? 1008 이렇게 1010 요거는 1010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데 왠지 1008 세제곱 돼 있고 여기 2가 보이죠? 그죠? 8 보이죠? 8. 죄송합니다. 8 보이는데 8은 2 세제곱이죠. 그럼 뭔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형태. 그 세제곱 공식이죠. 그러니 이 문제는 아무 숫자나 문자로 잡아도 되지만 1008을 뭘로 잡아준다? 1008을 미지수 x로 잡고 문자로 잡아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되죠? x 세제곱이 되고 8은 2 세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x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죠? 1010이면 1008에서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하기 4죠. 이러고 나서 보게 되면요, 분자가 인수분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x-2에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 뭘 보세요. 전개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애가 여기도 있죠? 그럼 분모 분자 약분시켜버려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 빼기 2만 남기 때문에 x가 뭐였죠? 1008이었습니다. 거기서 2만 빼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006이 답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숫자 하나를 x로 잡아서 그걸 식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없앨 거 없애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좀 복잡합니다. 개념 원리 문제가 아니에요. 자, 42에다가 곱하기 42 빼기 1. 그 다음 곱하기 42 더하기 6.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5 곱하기 42에다가 빼기 5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세 자연수 PQR에 대해서 자, 이걸 P 곱하기 Q 곱하기 R 꼴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P 더하기 Q 더하기 R 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 형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42, 42, 42 계속 42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42를 뭘로 잡아준다? x로 잡아주는 겁니다. 42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x 곱하기 x 빼기 1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6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건 x니까 5x 빼기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싹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먼저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에 빼기 x에다가 x 플러스 6. 물론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공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분배도 쓰면 x 세제곱에 그 다음
6x 제곱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계산하면 5x 제곱입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6x죠. 얘랑 계산되기는 빼기 x가 되겠네요.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저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를 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죠? 3차 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1, 개수가 1, 5, 빼기 1, 빼기 5. 이 정도면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거의 안 벗어난다 라는 소리는 당연히 인수분해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1로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이렇게 1, 6, 5,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 넣었으니까 x 빼기 1에 한 번 더 적어 드릴까요?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한 번 더 되죠. 5, 1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x가 애초에 뭐였죠? 42였습니다. 그럼 여기 42를 딱딱딱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41에 그죠? 곱하기 43에 42 더하기 1이죠. 43에 곱하기 4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얘들이 다 뭔가 두 개의 곱으로 표현 안 됩니다. 그래서 PQR 자체가 이게 PQR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PQR일 수도 있고 PRQ일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데 질문은 세 개를 다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다 더하면은 120에다가 130에 1 하나 더 있으면 답은 131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특정 숫자 하나를 x로 잡아서 숫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자, 어려운 문제도 해봐야 되겠죠. 자, 182에다가 루트 182. 그 다음에 더하기 13에다가 루트 13. 그 다음 182에 루트 182 빼기 13에 루트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값을 계산을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 4제곱 곱하기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m 값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단순하게 이 값을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단순한 문제지만 그걸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 이 형태대로 만들어 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무작정 덤비지 말고 이제 앞에서 했던 대로 한다면은 일단 먼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모양 한번 보세요. 모양. 이거랑 이거 같고 이거랑 이거 같고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 뭐예요?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전개를 해버리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82 앞의 주제 문제에서 풀어봤던 형태를 본다면은 182를 뭔가 x로 잡고 13을 y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져요. 182를 x로 잡아주게 되면은 얘는 루트 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루트 x라고 하는 루트를 쓰고 있는 무리식을 다룰 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2학기 과정입니다. 잘못 설정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럴 때는 좀 센스를 발휘를 해서 182를 x라고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x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는 합차 공식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방식대로 한다면 숫자 하나를 x로 잡아주는데 이걸 x로 잡지 말고 루트를 쓰고 있는 애를 x로 잡아서 풀어보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합차 공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
182의 루트 182의 제곱에 빼기 13 루트 1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잘 보세요.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 제곱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182가 되죠. 결국 얘는 182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얘도 똑같이 13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x로 잡는 순간 얘는 x 세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은 x 6제곱에 빼기 y 6제곱 되겠죠. 그런데 요게 루트 182가 x인데 6제곱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제곱을 먼저 하게 되면은 요거는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18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제곱하니까 182의 세제곱 똑같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방식은 오히려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는 이걸 이렇게 이 곱의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한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공식상 얘는 182에다가 빼기 13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82에 제곱에다가 2개 곱한 거죠. 182에 곱하기 13에 플러스 13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걸 지금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어떠냐면은 182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숫자를 그냥 무심코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132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13이냐 이거죠. 이 숫자들이 주는 힌트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2를 혹시 13으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2를 1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1 들어오게 되면 13, 52가 되겠죠. 이게 4가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결국 얘는 13 곱하기 14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세제곱을 했으니까 182 대신에 13 곱하기 14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13 세제곱에 곱하기 14제곱 빼기 13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죠? 다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단순하게 인수분해 또는 전개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이 출제자가. 그러면 13세제곱 이거 뭔가 그죠?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13내제곱이에요. 13내제곱.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13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3세제곱이면은 여기 14제곱에 세제곱이죠. 여기가 14세제곱. 그러면은 14세제곱에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또다시 인수분해가 한번 가능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13세제곱이 있고 자, 1세제곱을 보면 되겠죠. 14 빼기 1에 그 다음에 14제곱에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14에다가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13이구나. 그죠? 그러면 결과는 13 4제곱에다가 곱하기 이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14 두 번 곱하면 얼마죠? 196인가요? 그럼 196에다가 요 두 개 더한 거 15를 더하면 211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조금 이거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자,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뭔가를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얘가 난이도 꽤 높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값을 숫자 하나를 x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다. 제가 가져오고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문제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질문이 그러면 그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풀면 되나요? 좀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수학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3초 만에 풀어낸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접하게 되면은 그 수준에 딱 머물게 됩니다. 그 3초 만에 풀어지는 문제들은 딱 모든 조건이 그렇게 풀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은 진짜 낮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셔야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그 방법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연속된 4개의 자연수라는 거 보이시나요? 연속된 자연수. 4개를 곱한 다음에 1이 있으면 이거 2개 곱한 다음에 1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이게 4가 오잖아요. 4가.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가 오고, 그러면 이렇게 2개 곱한 다음에 2를 더해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이게 만약 9가 오잖아요. 규칙 보이나요? 9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걸 곱한 다음에 얼마? 3을 더하면 답입니다. 계속 16이 왔다. 그럼 얼마를 더해야 될까요? 처음 거, 끝에 거 곱한 다음에 4. 여기 25면 처음 거, 끝에 거 곱한 다음에 5. 이렇게만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외우고 풀면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손대버리면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데 안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 가져온 겁니다. 자, 다시 조건을 보세요. 연속된 4개의 자연수. 이게 숫자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연속된 4개의 자연수에다가 1이 온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앞에 걸 x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x, 그 다음엔 x 더하기 1, 그 다음엔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x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거 본 적 없나요? 이거? 요 x 뒤에는 0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4개가 연속으로 곱해져 있을 경우에 얘를 딱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숫자 2개를 해서 더해 봤을 때 같은 애들끼리 전개하는 겁니다. 기억나죠? 그럼 여기 x가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그러면 0, 3 더하면 3이죠. 1, 2 더하면 3이죠. 그러니 이렇게 전개를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x제곱에 더하기 3x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3x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얘를 치환해서 얘를 a라고 본다면 얘도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걸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제곱에 더하기 2a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인데? a 더하기 1의 제곱인데? 그죠?
근데 루트 쓰고 있죠. 이렇게 턱 이렇게 루트를 쓰고 있으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a 더하기 1이죠. a가 뭐죠? a가 x제곱 더하기 3x입니다. 얘가 x제곱 더하기 3x. 근데 x제곱 더하기 3x는 얘와 얘를 곱한 거죠. 그죠? 이렇게 적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이해되시죠? 왜 구조가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연속된 4개의 자연수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해놨으면 이 2개 곱한 다음에 1 더해주시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답은 52랑 5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2651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뭐 했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의 계산 이걸 한 겁니다. 수의 계산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문자를 x로 탁 잡은 다음에 그 식을 적고 그걸 인수분해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되겠죠? 자, 이번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